2015학년도 수능, 그러니까 2024년 11월 14일 날 친 겁니다. 그죠? 생명과학 1회. 요거 2점짜리 빠르게 복습합시다. 2점짜리랑 쉬운 거, 뭐 유전 같은 거 어려운 거 빼고 쉬운 거만 빠르게, 암기 부분만 빠르게 봅시다. 1번, 다음 넓적뿌리 도요. 새죠, 새. 이거의 자료다. 넓적뿌리 도요는 겨울을 따뜻한 남쪽 지역에서 보내고 봄에는 북쪽 지역으로 이동하여 번식을 한다. 번식한다. 이 새는 작은 해양 생물을 많이 먹어 장거리 비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으며 갯벌에서 먹이를 잡기에 적합한 숟가락 모양의 부리를 갖는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 그죠? 봅시다. 뭐 생물의 특성이겠지요. 기억 과정에, 기억이 뭐냐면 번식이죠. 번식 과정에서 유전 물질이 자손에게 전달된다. 그렇죠? 유전이니까 자손에게 전달되죠. 번식하는 거니까. 그다음 2번 니은 과정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물질 대사. 장거리 비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으며 에너지를 얻는 거 물질 대사죠. 그죠? 그러니까 뭐 생물 같은 거 뭐 먹어가지고 음식을 소화해서 에너지를 얻는 거다. 그 물질 대사죠. 에너지를 얻는 거니까 에너지 대사, 물질 대사. 디귿은 적응과 진화에 해당한다. 디귿, 갯벌에서 먹이를 잡기에 적합한 숟가락 모양의 부리를 갖는다. 갯벌에서 먹이를 잡기에 적합한 숟가락 모양의 부리를 갖는다. 이거 환경에 적응한 거네. 그래서 적응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적응이 계속 쌓여서 누적이 돼서 새로운 종이 나타났다. 그럼 이제 진화겠죠. 일단 뭐 적응과 진화니까 기억년 디귿 다 맞다. 3번, 5번이 맞고요. 2번 넘어갑시다. 2번. 넘어가서 그림 가는 정상인 A와 B에서 시간에 따라 측정한 체중을 나는 시점 T1과 T2일 때 A와 B에서 측정한 혈중 지질농도 기름이 얼마나 끼었냐 이게 기름에 피에 그죠? 혈액에 얼마나 기름이 끼었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규칙적으로 운동한 사람과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거 뭐 운동한 사람, 운동하지 않은 사람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거 가를 보게 되면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시간이 지나면서 체중이 늘어났네. 그러니까 운동 안 했다는 얘기겠지, 그죠? B는 지금 체중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운동했겠지 뭐. 그죠? 운동한 사람은 B, 운동 안 한 놈은 A다. 그죠? 나를 봐도 마찬가지지. A는 좀 시커먼 짝대기로 보게 되면 혈중 지질 농도가 올라갔죠. 근데 운동을 하니까 혈중 지질 농도가 떨어졌다.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죠? 봅시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지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3점. 보기. B는 규칙적으로 운동한 사람이다. 그렇죠? B는 규칙 운동했기 때문에 체중도 떨어지고 지질 농도도 낮네요. 그렇죠? 맞고. 니은 구간 1에서 에너지 소비량 분의 에너지 섭취량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A가 작냐? 를 묻는 거네요. 구간 1에서는 뭡니까? 지금 A가 지금 살이 찌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A가 살이 찌고 있는 상황이니까 A가 지금 섭취량은 지금 많이 먹고 소비는 작게 하는 거지. 운동을 안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분자는 커지고 분모가 지금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수 전체는 커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죠? A가 지금 큰 거지. 틀렸습니다. 이번 니은 틀렸고. 디귿. T2일 때 혈중 지질 농도는 A가 B에서보다 낮다. T2일 때 혈중 지질 농도는 A에서가 T2일 때 그 혈중 지질 농도가 A가 지금 시커먼 짝대기가 지금 더 높네요. 이건 뭐 왜 이런 그죠? 보기를 왜 3점짜리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뭐 지금 시커먼 짝대기가 지금 왼쪽이 더 높지요, 그죠? 낮지 않다, 높다. 틀렸죠. 답은 기억밖에 안 됩니다. 1번 답은 1번이고 3번 넘어갑시다. 3번 표는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속하는 구조 AC에서 특징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A와 C는 간내손의 연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간내손의 연수다. A, B, C가 어떤 거냐? 그 간내손의 연수, 요걸 매칭시켜라. 그 얘기죠. 딱 보자마자 시상하부가 있다.
시상하부는 간내 시상하부죠. 그죠? 간내 시상이 있고, 간내에 시상이 있고 시상하부가 있잖아요. B는 뭐 그냥 대놓고 간내네. 그죠? 그 다음에 뇌줄기로 구성한다. 뇌줄기는 연수죠. 연수죠. 그죠? A가 연수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C는 손해겠죠. 그러면 그죠? 됐죠. A, B, C가 이제 매칭이 됐고, 지금 A가 뭐 이제 동그라미냐 X냐를 묻는 건데, A 같은 경우에 보면 손해, C가 손해지요. 그죠? 손해인 상황에서 뇌줄기를 구성하는지 않지. 손해는 뇌줄기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죠? 연수가 이제, 연수, 그 다음 뇌교, 그 다음에 중뇌, 요렇게 이제 그죠? 뇌줄기죠. 뇌줄기. 그죠? 중뇌, 뇌교, 연수. 이렇게 척수에서 쭉 올라온 부분을 가리키는 거니까. 어쨌든 A는 X다. 그죠? A는 손해는 뇌줄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니은 B는 간뇌다. B는 간뇌 맞죠? 시상하부가 있으니까. 그다음 디귿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부교감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있다. 연수잖아. 이거 연수죠. 그러니까 신경세포체는 그 부교감 신경의 신경세포체는 그 척수의 맨 위쪽 끝부분, 그러니까 연수에 있고, 그 다음에 꼬리뼈, 그죠? 끝부분에 있고, 그 중간에는 교감신경이죠. 그죠? 척수의 중간 부분은 교감이죠. 그죠? 그 정도 문제다. 답은 뭐 니은 디귿이 맞으니까 4번. 또 넘어가서 4번 봅시다. 4번. 다음은 숲 F에서 새와 박쥐가 곤충 개체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다. F를 그러니까 새와 박쥐가 곤충을 잡아먹네요. 그죠? 곤충 개체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새와 박쥐가 곤충을 잡아먹는다는 얘기겠지. 가봅시다. F를 동일한 조건의 구역 A, B, C, ABC가 이제 구역입니다.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장소를 말하는 거다. 그걸 나눈 후에 A에는 새와 박쥐의 접근을 전부 다 차단하지 않았다. 그냥 뭐 그대로 냅둔 거네. B에는 새의 접근만 차단했고 C에는 박쥐 접근만 차단했네. 곤충 개체수를 보게 되니까 A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만 냅둔 거니까 대조군이겠죠. 가만 냅두니까 곤충 개체수가 작은데 그냥 새 오지만 새를 쫓아내버리니까 B 정도고, 박쥐 쫓아내니까 C 정도네요. 그 박쥐가 곤충을 많이 잡아먹는 모양이네. 그죠? 박쥐가 없으니까 곤충이 막 살판 났네요. 그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A, B, C에서 곤충 개체수를 조사한 결과는 그린 것 같다. 봅시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제시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보기 기억 조작 변이는 곤충 개체수이다. 곤충 개체수는 결과적 값이잖아요. 그죠? 독, 조, 통, 종이지. 종속 변인이지. 종속 변인. 곤충 개체수는 종속 변인입니다. 그죠? 조작 변인은 뭔데요? 새를 쫓아내거나 박쥐를 쫓아내거나, 그죠? 박쥐 차단, 새 차단, 뭐 이런 게 이제 조작 변인이지. 그죠? 틀렸고, 니은 C에서 곤충의 환경 저항이 작용하였다. 곤충의 환경 저항이 작용하였다. 그 C는 지금 뭐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박쥐를 쫓아낸 거죠. 새는 지금 막 잡아먹고 있고, 그죠? 새는 지금 공충을 막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C 상황에서. 그러면은 C에서는 새가 곤충을 먹고 있기 때문에 환경저항이 작용했다라고 보는 건데, 근데 환경저항 자체가 뭡니까? 뭐 굳이 뭐 잡아먹는 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먹이라든지 아니면 장소, 뭐 배설물,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 마리수, 그죠? 환경저항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저항이 작용 안 하는 자연계, 지구상의 자연계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자원이 무한하다든가 땅이 막 무한대로 넓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없습니다. 환경저항이 작용 안 하는 때가 거의 없다. 작게 작용하겠지. 그죠? 땅이 워낙 넓고 뭐 마리수가 작으면, 개체수가 작으면 환경저항이 작게 작용하겠지. 그죠? 작용 안 한다라고 하기는 말 자체가 틀린 거죠. 어쨌든 작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작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지금 새가 지금 뭐 그냥 벌레를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죠. 박쥐는 다 쫓아낸 상황이니까. 디귿 곤충 개체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새가 박쥐보다 크다. 그러니까 지금
감소수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새가 큰 겁니까? 박쥐가 큰 겁니까? 박쥐가 더 크죠. 박쥐를 쫓아내니까 막 곤충 개체수가 확 늘어났잖아요. 응? 그죠? C 같은 경우에 C를 보게 되면 박쥐를 쫓아내니까 곤충 개체수가 더 많이 살판 났더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더 크게 끼치는 건 박쥐다. 답 뭐 니은이고 2번입니다. 5번 봅시다. 5번. 그림은 동물 종 X에서 기억 섭취량에 따른, 기억이 뭔지 모르겠는데 기억을 섭취했는데 그에 따른 혈장 삼투압을 나타낸 것이다. 섭취를 많이 하니까 혈장 삼투압이 올라갔네. 기억은 물과 소금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뭐 많이 먹으니까 삼투압이 올라갔어. 혈장 삼투압이 뭡니까? 피가 짜다는 얘기죠. 피가 짜다. 피가 뻑뻑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뻑뻑한 정도, 혈장 삼투압. 그러니까 혈장 삼투압이 높다 그러면 피가 짜다는 얘기입니다. 짜다는 얘기예요. 혈장이 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소금이겠지. 뭐. 많이 먹으면 짜지는 거는 소금이잖아요. 그죠? 혈장 삼투압. 그러니까 기억은 이제 소금이다라는 거 알고 수 있고, 1과 2는 항인 호르몬 ADH의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개체와 ADH가 정상적보다 적게 분비되는 개체다. 그러니까 ADH가 많이 분비가 되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면, 아니면 적게 분비됐다. 적게 분비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흡수량이 줄어들어가지고 오줌이 작게 나오고, 제흡수량 아니지. ADH가 늘어나면 제흡수량이 줄어들어서 오줌이 많이 나오죠, 그죠? 대신 피가 짜지, 그죠? 피가 짜게 된다. 그러니까 혈장 삼투압이 많이 올라가는 놈이 ADH가 작게 나오는 놈이겠지, 그죠? ADH가 많이 나오게 되면 재흡수를 많이 해가지고 피가 좀 묽어지겠지, 그죠? 이거 좀 헷갈리는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하여튼 ADH가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놈이 2겠지. 응? 혈장 삼투압이 적게 올라가는 놈이겠죠, 그죠? 그러면 ADH가 적게 분비되니까 지금 피 속에 지금 물이 지금 적은 거야. 오줌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1이겠지. 1이 지금 적게 분비되는 놈이고 2가 좀 정상이네요. 정상.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 봅시다. 3점짜리 보기. 기억. 콩팥은 ADH의 표적기관이다. 그렇죠. 콩팥이 ADH를 받아가지고, 오줌에서 물을 많이 흡수하잖아요. 물의 재흡수를 하는 거니까, 그죠? ADH의 표적기관이 맞지. 그 뇌하수체 후엽이죠. ADH 나오는 것은 뇌하수체 후엽입니다. 간내의 뇌하수체. 간내의 시상 하부에 있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거죠. ADH는. 1은 ADH가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개체다. 아니죠. 비정상이지. 지금 적게 나오는 겁니다. 니은 틀렸고 기억 맞고. 디귿. 2에서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2에서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 2에서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C1일 때가 적다? C1일 때 지금 삼투압이 지금 별로 피가 지금 덜 짜잖아요. 짜지 않기 때문에 굳이 ADH가 뭐 많이 나올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 이거 오줌이 많이 나오겠지.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상황이라면, 그죠?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같은 양이라면 C1일 때가 C2일 때보다 오줌 생성량이 많겠지. 많이 빠져나오겠지. 근데 C2에서는 지금 피가 짜니까, 그러니까 ADH가 많이 나와가지고 물의 재흡수를 늘려가지고 오줌이 뻑뻑하게 나오겠죠. 그죠? 오줌량이 조금밖에 안 나오겠지. 노란 오줌이 나오겠죠. 그죠? 되게 틀린 것 같죠. 적게 나오지 않고 많이 나온다. 기억만 맞죠. 1번입니다. 6번 봅시다. 6번. 그림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에 상호작용 관계를 표는 상호작용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순위제의 예와 텃세의 예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순위제의 예와 텃세의 예를 순서 없이. 어떤 건지 봅시다. 가를 봅시다. 가는 갈색 벌새는 꿀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갈색 벌새네요. 그러니까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이겠네요. 그죠? 개체군 내에서 서식 공간을 접근하는 것을 막는다. 그러니까 뭐 순위제 텃세겠죠. 텃세. 순위제나 텃세나 전부 다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이겠네요. 그죠? 상호작용이네요. 가 같은 경우에는 텃세죠. 텃세 부린다. 그죠? 텃세입니다. 텃세. 그러니까 뭐 나 같은 경우는 뭐 순위제겠지. 봅시다. 유럽산 비둘기, 유럽 산비둘기, 유럽 산비둘기입니다. 유럽 산비둘기. 무리에는 서열이 높은 개체일수록 무리의 가운데 위치를 차지한다. 그 산비둘기가 그거죠. 뭐 우리나라에도 많죠, 그죠? 구구구구구 뭐 이런 거 뭐 산에서 들리잖아요, 그죠? 가끔씩 지나가다가 그 산비둘기는 산비둘기. 그 유럽 산비둘기인지 우리나라 산비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산비둘기입니다. 하여튼 유럽 산비둘기 무리에는 서열이 높은 개체일수록 무리의 가운데 위치를 차지한다. 이건 순위네요. 순위가 높다는 얘기잖아, 그죠? 서열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리더제도 아니죠. 리더는 대장 한 놈이고 딴 건 다 평민이고, 순위제는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순위가 매겨지는 겁니다. 그죠? 서열이 높은 개체일수록 가운데 위치한다. 이러니까 순위제지. 리더제 아니고 순위제입니다. 일단 그러면 뭐 정해졌고 문제 풀어봅시다. 기억. 가는 텃세의 얘기다. 가는 텃세다. 그죠? 텃세죠. 못 오게 하는 거니까 텃세 맞고. 니은 나의 상호작용은 기억에 해당한다. 나의 상호작용. 기억이 뭐냐? 이거 그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이잖아요. 맞죠? 그죠? 니은은 지금 개체 사이에 상호작용이죠. 그죠? 이건 뭐 기생, 뭐 이런 거잖아요. 공생, 뭐 편리 공생 이런 거잖아요. 그죠? 니은 같은 경우에는 개체 간의 상호작용이고, 뭐 디귿과 리을은 뭡니까? 이거 비생물적 요인이니까 환경이 어떤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 다음에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런 얘기는 하는 거니까. 그래서 봅시다. 니은 나의 상호작용은 기억에 해당한다. 맞죠? 그죠? 기억 같은 경우에는 뭐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이니까 맞다. 텃세나 뭐 순위제나 전부 다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이다. 디귿 거북이의 성별이 발생 시기 아래 주변 온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온도가 거북이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순놈인지 암놈인지 그걸 막 결정을 해준대. 그죠?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어떤 뭐 비생물적 요인이 어떤 뭐 생물에 영향을 미친다. 디귿이겠지. 그죠? 리을이 아니고. 뭐 답 기억 니은입니다. 3번. 또 넘어가서 7번 봅시다. 그림은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그 HIV, 그죠? HIV 면역 결핍 바이러스입니다. 그죠? 에이즈라 그러죠. 이거에 감염된 사람에서 체내 HIV의 수 A와 HIV에 감염된 사람의 결핵에 HIV에 감염된 사람이 결핵의 병원체에 노출되었을 때 결핵 발병 확률. 결핵은 뭡니까? 균이죠. 결핵균입니다. 그죠? 세균이에요, 세균. HIV는 그 바이러스고, 어쨌든 HIV가 들어가지고 T 림프구를 작살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 림프구가 뭡니까? 지금 뭐 결핵균이 들어오면 그 균을 공격하는 건데, 그 T 림프구가 작살나버리니까 공격할 사람이 없는 거지. 공격할 T 림프구가 없는 거지. 그죠? HIV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HIV 자체가 뭐 무섭다기보다는 합병증이 위험하죠. 그러니까 면역 체계를 박살내는 바람에 뭐 작은 거 뭐 결핵이 걸려도 막 죽습니다. 그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봅시다. 보기 기억. 결핵의 치료에 항생제가 사용되죠. 그죠? 결핵은 균입니다. 항생제로 가능해요. 근데 HIV는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항바이러스를 먹어야 되겠지. 항바이러스제. 결핵은 균이다. 결핵균은 세균이다. 그죠? 니은 HIV는 살아있는 숙주세포 안에서만 증식할 수 있다. 그렇죠? 죽어있어. 사람이 죽어있는데 HIV가 감염돼갖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HIV는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숙주가 죽어버리면 다시 또 얘도 다 멈춰버려요. 그죠? HIV도 다 멈춰버립니다. 니은도 맞고. 그 다음 디귿. B는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높다. B는 지금 B가 다 뭔지 지금 나와 있구나. 근데 B가 왜 이렇게 확 이거 봅시다. 이거 A 같은 경우에는
HIV 수죠, 그죠? 맨 처음에 감염됐을 때 확 증가하다가 역시나 이때는 T램프가 이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그래갖고 공격을 해가지고 확 줄어요. A가 확 줄죠. 갑자기 확 줄죠. 확 증가했다가 T 그 림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쭉 줄어들다가 이 HIV 자체가 이제 T 림프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깨작깨작 살다가 공격하면서 막 전투를 하다가 T 림프가 다 죽었네. 그래갖고 그죠? 기간 이 구간쯤에서 확 증가하죠. 이제 T 림프가 없으니까 이제 살판 난 거지. 그죠? HIV 바이러스가 확 증가하는 겁니다. HIV가 증가하면서 증가했다는 이유가 했다는 그 상황이 뭡니까? 증가하는 상황이 지금 T램프가 없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다 부러진 상황이죠. 다 깨진 상황이니까 뭐 결핵균이 들어왔을 때 결핵 발병 위험은 확 올라가겠지. 방어 체계가 무너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B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 조금 낮다가 이 시기에 확 올라간다는 얘기죠. 면역 체계가 다 부러졌기 때문에, 깨졌기 때문에. 디귿 봅시다. B는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높다. B는 구간 1에서보다 구간 2에서보다 높다고 지금 그림이 나와 있네요.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그림에 그렇게 돼 있네. 그죠?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죠. 그죠? 1에서가 낮죠. 그죠? 1에서가 낮고 2에서가 지금 높게 돼 있잖아요. 그죠? 1에서가 낮게 돼 있다. 그죠? 그림을 보게 되면 바로 표가 나죠. 그죠?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3번이 답이고 8번 봅시다. 8번. 그림은 사람의 체세포 주기를 표는 이 사람의 체세포 주기에 이거 지금 체세포를 말하는 겁니다. 체세포 주기를 말하는 거고 이 사람의 체세포 주기에 기억에서 니은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니은 디귿은 G2기, M기, S기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 G1에서 G2기 그 다음에 M기죠. 기억은 지금 모르겠다고 해갖고 니은 봅시다. 니은 핵에서 DNA가 복제가 아니라 DNA 복제가 뭡니까? 아니 S기죠. S기. 그죠? 그 니은이 S기네. 그러면 G1에서 G2기잖아요. 그죠? G1에서 G2기 M기니까 니은이 S기, 디귿이 G2기, 기억이 M기. 예. 디귿은 핵막이 관찰된다. 디귿에서 핵막이 관찰되지. 핵막이 언제 사라집니까? 기억, 그죠? M기에 전기에 사라지죠. 그죠? 전기에 사라집니다. 핵막이 사라집니다. 그죠? 오케이. G1기, S기, G2기 전부 다 핵막이 있습니다. 그죠?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봅시다. 기억. 세포 주기는 1방향으로 진행된다. 1방향이 뭡니까? 이게 시계 반시계 방향인가? 아니지. G1S, G2기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2의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틀렸죠? 틀렸고. 니은 기억 시기에 상동염색체의 접합이 일어난다. 기억 시기에 상동염색체의 접합. 상동염색체는 성염색체, 생식세포잖아요. 그죠? 성염색체가 아니라 생세포잖아요. 생세포. 그죠? 생식세포 분열할 때 감수 제1 분열, 그죠? 감수 제1분열 할 때 이제 일어나는 거지. 이건 지금 체세포 분열이잖아요. 그죠? 상동염색 결합이 안 돼요. 접합 안 일어납니다. 틀렸습니다. 그죠? 디귿만 맞겠네. 이건 답을 안 봐도 그냥 디귿이 답이겠네요. 기억 니은 다 틀렸기 때문에. 디귿 봅시다. 니은과 디귿은 모두 간기에 속한다. 그렇죠? G1에서 G2기잖아요. 그죠? 니은이 S기고 디귿이 G2기고 기억이 M기니까 다 간기죠. G1, 니은, 디귿 전부 다 간기고 기억이 분열기. M기다. M기. 답은 디귿. 봅시다. 9번 봅시다. 이것도 3점짜리인데. 다음 병원체 기억과 니은에 대한 생지의 방어작용 실험이다. 봅시다. 병원체 기억 니은. 일단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가슴샘이 없는 생쥐 1에서 6까지다. 그걸 준비했답니다. 가슴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슴샘이 없으면 가슴샘에서 T림프가 자라잖아요. B림프구는 골수에서 자라고. 그러니까 골수에서 생성이 되고 둘 다 B림프구나 T림프구나. 그죠? 근데 그대로 골수에서 그대로 있으면 거기서 자라면은 B림프가 되고 골수에서 이제 이동해가지고
가슴샘으로 가가지고 자랄 때 그때 T림프가 되는 겁니다. T, 그죠? 가슴샘이 없으면 지금 T림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 보조 T든 킬러 T든, 그죠? 하여튼 T림프가 없다. 그럼 이거 제대로 면역작용이 작동이 안 되겠구만. 그죠? 이런 놈이 없는 놈이 있다. 그 6마리래. 준비했다. 1에서 6은 기억과 니은에 노출된 적이 없다. 기억과 니은은 지금 병원체입니다. 병원균이에요. 병원체. 1과 2에는 기억을, 3과 4에는 니은을, 5와 6에는 기억과 니은을 모두 감염. 그러니까 1과 2에는 기억과 감염시키고, 3과 4에는 니은을 감염시키고, 5와 6에는 기억과 니은 전부 다 때려 넣었다. 감염시켰다. 2, 4, 6에 A에 대한 보조 T림프구를 각각 주사한다. 지금 T림프가 지금 가슴샘이 없어서 T림프가 없는데 B림프구는 있겠지, 그죠? 보조 T림프가 B림프구가 작동하는 거를 도와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조 T림프구를 이제 주입을 하게 되면 B림프가 작동을 하겠지, 그죠? 근데 A에 대한 보조 T림프구를 그래, 그죠? A에 대한 보조 T림프라 그랬잖아요, 그죠? A는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한 T림프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게 이제 특이적 방어작용이죠, 그죠? A에 다 기억에다 반응할 건가, 니은에다 반응할 건가, 이거 알아내야 되는 거지. 그죠? 지금 안 주어져 있으니까 보고 판단해야 되겠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1에서 6까지 해서 A에 대한 항원 항체 반응 여부와 생존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표하겠다. A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A가 지금 기억인지 니은인지 판단할 수 있겠네. 이걸 보게 되면 일단 뭐 2번에다가 T림프를 넣었는데 기억이 감염된 상황이고 T림프를 넣었잖아요. 2번 같은 경우에, 그죠? 근데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면은 기억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네, 그죠? 4번을 보게 되면 니은을 감염시켰는데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났다. 그러면 A는 니은이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6에도 마찬가지죠. 기억, 니은 둘 다 때려 넣었는데 거기다가 니은에 대한 보조 T림프를 때려 넣었기 때문에 일어나겠지, 반응이. 그래도 죽죠, 6번은. 왜냐하면 니은에는 버티는데 기억 때문에 죽는 거겠지, 그죠? 그래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그러니까 A는 니은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옳은 거 골라라. 기억 봅시다. A는 기억이 아니고 니은이죠, 그죠? 니은입니다. 니은 다의 4에서 B림프로부터 형질세포로의 분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B림프가 있었고 걔들이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죠, 그죠?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형질세포는 그 항체를 만들고, 그러니까 4에서는 지금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항체가 있다는 얘기고, 항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형질세포에서 나온 거지, 그죠? 맞지, 그죠? 맞습니다. 니은 맞고. 디귿 다의 6에서 니은에 대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다. 니은에 대한 특이적 방어작용, 그죠? 6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니은에 대한 보조 T림프구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니은에 대해서는 그 B림프가 작동을 해가지고, 그죠? 항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뭐냐? 기억에 대한 방어가 하나도 없죠, 그죠? 완전히 뚫려버렸다. 그래서 죽는다. 디귿도 맞네요, 그죠? 그 니은 디귿 다 맞고 답 4번. 10번 봅시다. 10번. 그림 어떤 동물에게 호르몬 X를 투여한, 호르몬 X가 뭐지? 호르몬 X를 투여한 후 시간에 따른 A와 B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가 뭔지도 안 나타냈네요. X는 글루카곤이나 인슐린 중에 하나다. 호르몬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결정해야 되겠고, A와 B는 간에서 단위 시간당 글루코젠으로부터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과 혈중 포도당 농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간에서 시간당 글리코젠으로부터 생성되는 포당량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니까 포당량을 막 포당량이 글리코젠에서 포당을 만드는 건 누굽니까? 이거 글루카곤이 하는 거잖아요. 글루카곤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혈중 포당 농도는 인슐린이 들어가면 낮아질 거고, 그렇죠?
일단 뭐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그 글리코젠으로부터 생성되는 포당 양도 줄여버립니다. 그죠? 왜냐하면 포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시키니까 인슐린은, 그죠?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슐린이 들어가면 뭐 지금 그 글루코젠으로부터 생성되는 포당 양도 줄어들고 혈중 포당 농도도 줄어들죠. 인슐린 들어가면 둘 다 떨어지는 건 X 투여하자마자 둘 다 떨어지네요. 인슐린이네 답은. 그죠? X는 인슐린이겠네. 둘 다 떨어지는 거니까. 그죠? 인슐린은 포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시키는 겁니다. 그죠? 간에서. 그리고 또 세포들이 그 빨리 그 흡수하라고 시키는 거잖아요. 인슐린은. 그죠? 포당을 흡수하라고 시키는 거니까. 글루카곤은 반대지. 글루카곤은 글루코젠을 포당으로 분해시켜 버리는 겁니다. 글루카곤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지금 X를 투여하자마자 글루코젠으로부터 생성되는 포당 양도 줄어들고 혈중 포당 양도 농도도 줄어드네요. 그죠? 기억과 니은이 뭔지는 몰라도 줄어드는 거니까. 둘 다 줄어드니까 인슐린이 답이 맞고. 그러니까 이제 A와 B가 어떤 거냐를 볼 때 시차를 봐야 되겠지. 시차. 일단 간에 막 글리코젠이 만땅 쌓여 있잖아요. 근데 글리코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뭘 먹고 있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소장에서 막 소화시켜가지고 막 그 포당을 흡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면 지금 우리 포당이 우리 몸에 어디 저장돼 있습니까? 간에 저장돼 있죠. 간에 저장돼 있는 거기 때문에 간에서 이거 막 포당을 풀지 않으면 딴 데서 포당이 나올 데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간에서 푸는 거겠지. 간에서 포당 풀어라고 시키는 게 글루카곤인데 글루카곤이 아니고 인슐린에 대한 얘기니까. 그죠? 일단 지금 이제 그 A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X를 투여했을 때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러면 혈중 포당 농도가 따라 올라가겠지. 그죠? 먼저 간에서 풀려가지고 포당이 쫙 혈액으로 쫙 풀겠지. 그러면 혈중 농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혈중 포당 농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간에 있던 게 풀려야지만 포당이 막 피로 도는 겁니다. 그죠? 간에 밖에 쌓여있지 않아요. 우리 그 포당은. 그죠? 그러니까 A가 그 간이겠네. 간에서 포당 만들어지는 거겠네. 그죠? 글리코젠에서 포당이 만들어지는 포당량이다. A가. 그다음 혈중 포당 농도는 B다. 이렇게 다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옳은 거 골라라 봅시다. 기억. 혈중 포당 농도는 1에서가 낮다. 1과 3을 비교했을 때 혈중 포당 농도는 지금 인슐린 투여한 후에 3에서 낮죠. 혈중 포당 농도는 B니까. 그죠? B니까. 1에서가 높지. 그죠? 1에서가 높다. 그죠? 지금 B죠. B. 그죠? 혈중 포당 농도는 B니까 1에서가 높다. 3보다.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인슐린 농도는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낮다. 인슐린 농도 지금 X에다가 X가 인슐린이잖아요. 그죠? 인슐린 농도를 때려 넣었으니까 1에서가 뭐야? 구간 2에서보다 낮다. 혈중 인슐린 농도니까. 그렇지. 지금 X를 투여했잖아요. 인슐린을 투여했기 때문에 혈액에 지금 그 E 같은 경우에는 그 인슐린이 막 투여가 됐기 때문에 인슐린 양이 많겠지. 그죠? 2가 많겠지. 1보다. 그죠? 그 1이 낮다. 맞죠? 그죠? 혈중 글루카곤 농도. 글루카곤은 지금 인슐린과 반대로 움직인다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움직인다. 그죠? 지금 3에서는 글루카곤이 좀 올라와야 되겠네. 예, 그죠? 하여튼 2와 3을 비교하는 건데 2에서는 인슐린이 확 투여됐잖아요. 그럼 글루카곤이 확 줄어들죠. 그죠? 2에서가 줄어들지. 예. 그러니까 3에서는 이제 다시 올라오는 거고 3에서는. 그죠?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글루카곤이. 그죠? 글루카곤과 인슐린은 이제 반대작용. 그죠? 반대작용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혈중 글루카곤 농도는 2에서가 낮다. 그죠? X 투여하자마자는 그러니까 인슐린이 확 들어왔기 때문에 글루카곤이 확 줄어들겠지. 그죠? 틀렸고 답은 2번입니다. 니은만 맞네요.
다음 11번 봅시다. 11번.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물질 대사 보기. 녹말이 포당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났다. 그렇죠? 녹말이 포당으로 분해되는 거 소화죠. 이거 이화작용입니다. 이화작용. 그죠? 광합성은 동화작용이죠. 뭘 이렇게 합성하고 만드는 거, 큰 물질 만드는 거, 동화작용. 분해하는 거 이화작용. 니은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효소가 작용하지. 그죠?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효소가 작용한다. 맞습니다. 그죠? 효소가 작용해요. 그죠? 효소가 작용. 이건 뭐 어떻게 외워야 되나? 일반적으로 몸에서 일어나는 거의 물질 회사, 그러니까 합성하고 분해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어떤 효소가 작용합니다. 효소가 작용 안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건 워낙 작은 거, 아주 기본적인 어떤 화학 반응이고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효소가 작용합니다. 그렇죠? 또 암모니아 요소 같은 경우에 또 당연하지. 효소가 작용하는 겁니다. 이건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맞고 디귿. 지방이 세포 호흡에 사용된 결과 생성되는 노폐물에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있다. 그 지방의 노폐물은 뭡니까? 지방 노폐물. 어차피 지방은 CH4니까 CO2나 H2O가 만들어지겠지. 근데 질소, 단백질 같은 경우는 질소 노폐물이 만들어지죠. 암모니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물과 이산화탄소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질소가 있으니까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것도 맞다. 기억니은 이거 다 맞네요. 12번 요건 좀 3점짜리니까 제끼고 다음 영상에서 만들겠습니다. 13번도 제끼고 액팅 마요신 요도 14번도 유전이네요. 제끼고 15번도 유전 제끼고 16번도 요것도 계산 좀 해야 되겠네. 그죠? 요것도 제끼고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17번도 요 제끼겠습니다. 18번 유전 제끼고 19번 가계돈 제끼고 20번 봅시다. 20번이 표 가는 질소순환 과정. 질소순환 과정이네요. 질소순환 과정에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을 나는 가의 특징 중 AB가 갖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특징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둘 다가 해당하는 게 A고 하나만 해당하는 게 B다. 요거네요. 그죠? 그 말이네요. A와 B는 질소 고정 작용과 탈질산화 작용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어떤 게 질소 고정인지 어떤 게 탈질산화 작용인지를 판단하라는 얘기네. 그죠? 일단 특징 봅시다. 세균이 관여한다. 탈질산화 작용도 질산화 세균이 작용하고 질소 고정 작용도 마찬가지죠. 아조토박터 이런 거, 그죠? 이런 게 작동하잖아요. 질소 고정 세균이 작동하잖아요. 둘 다 세균 작용 관여하네. 이건 둘 다 해당하는 거고. 두 번째 특징, 대기 중에 질소 기체가 암모늄이온 NH4+로 전환된다. 질소 고정이네 이거는. 그죠? 질소 고정,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빨아당기는 거잖아. 질소 고정 작용이지. 아조토박터, 그죠? 이건 뭐야? 뿌리옥 박테리아, 그죠? 아조토박터 이런 것들은 질소 고정 세균이니까. 지금 이거 두 개 다 해당하는 거는 지금 A니까 A는 질소 고정 작용이고 한 개만 해당하는 세균이 관여한다. 이거는 탈질산화 작용. 탈질산화 작용은 뭡니까? 세균이 관여해서 디귿에 있네. 그러니까 NH4+를 NO3-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탈질산화 세균이죠. 탈질산화 세균, 그죠? 봅시다. 옳은 거 골라라. 기억. B는 탈질산화 작용이다. 맞죠? 한 개짜리니까 한 개는 지금 세균이 관여한다. 요것만 해당하는 거야. 그죠? 맞고. 니은 뿌리옥 박테리아는 A에 해당한다. A에 관여한다. 그죠? A가 이제 질소 고정 작용이니까 뿌리옥 박테리아, 아조토박터. 그죠? 맞고. 디귿은 디귿 질산화 세균은 기억이, 그죠? NH4+가 질산 이온 NO3-로 전환되는 과정에 관여하겠지.
그죠? 탈질산화, 질산화세균, 그죠? 탈질산화작용. 맞다, 그죠? 다 맞네. 기억님 디귿 3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다음 영상은 요거 이제 그 3점짜리나 좀 어려운 거 해가지고 다시 또 영상을 또 만들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봅시다.